이 특이적분의 형태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리미트가 아니라 인테그랄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p제곱분의 1 dx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예전에 이거 기억나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k제곱분의 1에 대해서 이런 무한급수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꼴인지 알겠어? 얘네들은 k가 1이 아니지, k가 아니지. p분의 1, k의 p분의 1. k는 1에서부터.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은 이 형태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런 것들이 발산하느냐 또는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런 것들의 수렴 발산을 따지는 형태 모양들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P급수라고 이렇게 하죠. n이 더 일반적이지. 이런 걸 P급수라고 하거든요. 그 형태에 대한 연속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따질까요? 이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1에서부터 a까지 x의 p제곱분의 1 dx의 형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적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야. 자, 이걸 이렇게 쓰는 게 그렇지. x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쓰는 게 편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적분하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형태 모양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x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1에서부터 a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의 자체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x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왜 이걸 넣었죠? 바보짓을 했지 지금.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에 a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럼 a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a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 p 값이 얼마이면 p 값이 1인 경우에는 모르죠. 사실은 p 값이 1인 경우에는 요 형태에 대한 모양의 수렴 발산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a가 어떻게 되면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잠깐만 뭐를 어디를 잘못 쓴 느낌이지? x, a 맞지? p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p가 a가 무한대로 하는 형태니까 p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1보다 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0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게 되어지고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태만 1이 되어지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p가 1이 되어지면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여기 분모 0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취하면 결국은 p의 값이 1보다 크면 수렴하게 되어지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한다고 알게 되는 거야. 이것도 특이적분의 일종으로서 요 모양들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들이 이제 특이적분의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저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컴패리즌 테스트가 있죠. 비교하는 형태의 모양을 써주면 우리가 수렴 발산 여부들을 어떻게 따지느냐. 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dx는 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양을 따져보면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무엇보다는 작아요? 얘는 x세제곱분의 1보다는 작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 p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얘가 바로 수렴하지. 얘 수렴하니까 더 작은 값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수렴 발산율을 판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적분의 형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를 한번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비교 판정에 대한 형태까지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을. 이쪽은 너무 무리하게 엑서사이즈를 풀지 마세요. 나중에 따로 좀 쉬운 쪽이나 이쪽을 다른 쪽 AP 쪽 책 찾아서 쉬운 쪽을 줄도록 할 테니까요. 이쪽은 너무 무리하게 풀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그 앞쪽 파트는 다 풀어야 돼. 여기는 다른 쪽을 찾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한참 뒤로 갑니다. 여기 그 풀이에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게 많아서 풀이가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많은 게 아니고요. 345쪽.
챕터 8로 갑니다. Few applications of integ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형태는 좀 더 응용에 대한 꼴을 치는데 여기서는 뭘 쓰고 있느냐면은 그 스트레이트 라인에서의 모션,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평면에서의 운동,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무엇을 알죠? 어떤 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에서는 첫 번째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시간에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T, VT, DT로 표현되는 것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경과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토탈 디스턴스입니다. 전체 움직인 거리거든요. 이 형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지점에서 걷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 지점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실제로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이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의 변화량이 나타나니까 요 거리가 제외돼 버린다고요. 그러나 경과거리에서는 이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타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 요 차이점만 인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스트레이트 라인에서의 형태 모양들은 지금처럼 무브 했을 때 포지티브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 움직인 거리와 그 다음에 그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차이점들을 인식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여기는 또 풀 수가 있어요. 플레인 커브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보세요. 어떤 걸 보냐면 이그젬플 1과 2를 해보세요. 2가 뭐 길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이그젬플 2에서 A를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Find the total distance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라고?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ind the displacement of the partic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파티클, 부분적인 얘네들이 움직인 디스플레이먼트입니다. 위치의 변화만 추적하라는 뜻이야. 그 두 개 차이점만 인식을 하면 된다는 거지. 보기 1, 보기 2를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이 motion along a plane curve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의 운동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평면 위에서의 운동은 아까 전에 사실은 어떤 거랑 처리를 같이 했냐면은 그 아크랭스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졌어요. 평면 위에서 운동은 뭐라 그랬어요?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이 움직이는 운동 자체에 대한 모양이 시간 t에 대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얘네들이 표현되는 것이 이 위치에 있는 이 점에 대한 모양들은 x방향으로의 운동성분과 y방향으로의 운동성분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좌표가 x방향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한 운동, y좌표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얘네들은 뭐라고 쓴 거냐면 이런 식에 대한 형태들을 벡터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표현을 모르는 건데 이제 벡터라는 것은 X 성분과 Y 성분의 쌍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썼냐면 R이라는 형태 모양을 XI 벡터 더하기 YJ 벡터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모르고 그냥 좌표를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해요. 그냥 좌표를 보고 I 벡터나 J 벡터는 X 성분, Y 성분을 지칭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 형태가 바로 위치를 표현한다면 이것에 대한 벨로시티는 뭘로 표현된다? 벨로시티라는 것은 X'T와 Y'T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때 이 벨로시티에 대한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속도가 절대값 VT의 형태로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 루트 X'T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이죠. 움직인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T1에서부터 T2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것을 적분한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뭐였어? 매개 변수로 주어진 그 곡선의 길이의 형태로 표현된 거죠.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모양 자체는 이제 벡터라는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가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양이 같으니까 동일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엑셀러레이션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이거를 두 번 미분할 걸 이런 형태 모양들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표현법만 알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하나죠. example 4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나는 꼴일 것 같아요. 이거 example 4 정도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